안녕하세요. 새벽일기 준입니다. 얼마 전에 몇몇 연예인들이 유선 이어폰을 쓴다고 화제가 됐었죠. 그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무선 이어폰의 편리함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굳이 편한 무선 이어폰을 두고 왜 유선 이어폰을 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겠죠. 무선 이어폰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걸 보면 무선 이어폰이 이어폰 시장을 꽤나 많이 장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선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들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경쟁을 하게 됐는데요. 더 좋은 성능, 더 좋은 기능들을 가진 제품을 내면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음질이라던가 노이즈 캔슬링, 통화 품질 등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오면서 경쟁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꽤나 많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니 링크버즈 시리즈의 링크버즈 S입니다. 소니가 링크버즈 시리즈를 낄끼 뺄빼라는 슬로건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어폰을 꽂은 채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낄끼 뺄빼는 낄 때는 끼고 뺄 때는 빼는 걸 뜻하는데 이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어폰의 낄끼 뺄빼 시대를 끝내다. 걷지 않는 편안함 링크버즈. 제가 이 링크버즈 S를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비싼 제품이 최신 제품이라 그런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조약돌 같은 느낌인데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굳이 케이스를 끼우고 다니지 않아도 흠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 케이스를 샀어요. 전면에는 상태 또는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후면에는 타입C 충전 포트와 페어링 버튼이 있습니다. 충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게를 가볍게 그리고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제품들은 다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데 케이블을 챙겨야 한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페어링은 멀티 페어링은 지원하지만 멀티 포인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링크버즈 S를 스마트폰 A와 스마트폰 B에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멀티 페어링이고요. A에 연결한 상태로 링크버즈 S를 듣고 있다가 B를 재생시켰을 때 A는 꺼지고 B의 제품이 자동으로 링크버즈 S에 들리는 것이 멀티 포인트인 거죠. 요즘 스마트폰 말고도 패드 많이 사용하시죠? 아니면 노트북이나요? 이렇게 2대 이상의 무선 제품을 이용하는데 무선 충전과 멀티 포인트가 되지 않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열면 이어폰 유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폰 유닛은 케이스처럼 무광이라서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유닛의 크기는 다른 이어폰들보다 작고 무게는 가볍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가볍냐면요, 제 귀가 정말 작은 편이거든요. 이 귀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제 귀에도 들어갑니다. 귀가 작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닛을 계속 살펴보면 외부 마이크 그릴도 톤을 맞춰서 어쩌면 밋밋했을지도 모를 외관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어폰 상단에는 음각에 소니의 로고도 새겨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좌우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만 빨간색으로 눈에 띄게 되어 있어서 좌우 구분도 쉽게 할 수가 있죠. 이어팁은 끝부분에 돌기가 있는 실리콘 이어팁을 사용했습니다. 이어팁은 총 4종류이고요. 이 돌기 부분이 링크버즈 S를 착용했을 때 고정력을 높여줘서 착용감이 좋아진다고 해요. 귀에 꽂았을 때 좀 체감이 되는 건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실리콘 방식을 이용했을 때 빠지는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링크버즈 S는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귓구멍이 작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링크버즈 S는 정전식 터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톡톡 되면서 터치를 하는 것이죠. 일부 제품은 이렇게 건드리는 걸로 물리적인 터치가 가능했는데 이거는 손만 갖다 대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전용 앱에서는 프리셋으로 이 터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정이 가능한데 이게 커스텀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해준 대로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편의성은 떨어집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링크버즈 S에는 소니의 플래그십 이어폰인 WF-1000X Mark4와 같은 소니의 통합 프로세서 V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래그십의 하위 호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노이즈 캔슬링은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화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노이즈 캔슬링을 할 때는 음역대를 지정을 해서 커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목소리도 어느 정도 들어가나 봐요.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살짝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좋은 만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도 성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이크로 소리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의 지연이 있다고 느껴져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성능이 안 좋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들어본 다른 히어스루라고 하죠. 외부 소리 듣기 모드를 했을 때 성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거를 꽂고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은행의 벨소리가 다 들리고요. 저를 부르는 직원분들의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고요. 운전하면서 껴도 좀 괜찮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엔 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다가 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스픽 투 챗 기능입니다. 이어폰을 꽂은 채로 말을 하면은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고 재생 중이던 모든 미디어가 꺼지면서 외부 소리 듣기 모드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소리가 들리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미디어가 재생이 되고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죠. 처음에는 이 기능을 켜놓고 좀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계속 꺼지길래 고장난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스픽 투 챗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음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질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떤 수치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리뷰를 좀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그래프가 나오거나 어떤 값이 봤을 때 절대 나쁜,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은 이어폰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6mm의 드라이버를 사용하지만 소니 링크버즈 S는 5mm의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어폰에 들어있는 드라이버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음질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제품을 알아봤을 때 이거 음질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 생각을 했는데 왜곡이나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음질에 대한 부분은 스펙상으로는 좀 낮다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도 좋다고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음질과 관련된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히 리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링크버즈 S는 최고 음질을 지원하는 LDAC 코덱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에서는 이 LDAC 코덱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링크버즈 S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AAC 코덱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최고 음질을 보내주는 LDAC 코덱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노캔을 킨 상태로 6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로 9시간이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케이스는 총 14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로 총 2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에어팟 프로가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보면 크기가 작은데도 배터리 성능은 정말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겨우 이만한 게 가격이 24만원입니다. 가격이 절대 저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중에 나온 무선 이어폰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되죠,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되죠, 배터리도 오래가죠, 방수도 IPX4 등급을 갖고 있죠, 그리고 크기도 작고요, 무게도 4.8g 밖에 안 됩니다. 정말 가벼워요. 기타 등등.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안 좋다라기보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카공족 분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소음 없이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정말 강력 추천드릴게요. 제가 들어본 노이즈 캔슬링 성능 중에 제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이 이어폰을 꽂고 사용을 하는데요. 가끔 음악을 틀지 않고 그냥 귀마개처럼 노이즈 캔슬링만 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능이 정말 좋고 그 스펀지로 된 귀마개보다 착용감이 정말 좋아서 저는 24만원짜리 귀마개를 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